4월 7일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나시는 거좀 해주시죠. 당시 뭐 상황 선생님 어떻게 하고 하셨다든지. 그 당시 상황은 그 사람마다 그 시점들이 다르니까 그렇죠. 조금씩 다르는데 먼저 간 사람은 뒷얘기를 모르고 그렇죠.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준비할 때 그 우리끼리 한 약속이 있어요. 그 절대 숨기지 말자. 있는 대로 이야기하자. 그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게 상당히 당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사실 학도호국단이 우리나라에 생기고 학도호국단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온 게 저희가 처음이에요. 저희 그 데모할 때 제가 쓴 고난선언 제일 밑에는 한신대 학도호국단 그 명패와 호국단장 직인이 찍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그 좀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을 거예요. 그거 뭐 학생회 다 없애고 좀 말하자면 좀 약한 친구들로 호국단장 해가지고 군대식 조직으로 다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그 말하자면 합법적인 기구가 그렇게 딱 반기를 든 거가 처음이거든요. 그 당시 이제 이영재 목사가 학도호국단장으로서 뭐 크게 결단한 거죠. 크게 결단한 거고 그 정도로 우리는 좀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깨놓고 우리가 들어가서도 다 사실대로 진술한다 이런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날 그 고난주간 채플이라서 채플실에 모였는데 그 사전에 내가 알기로는 그 북부경찰서 정보과에서 알고 있었어요. 오늘 한다 하는 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영재 목사가 호국단장으로서 이제 끝나고 채플 끝나고 이제 성명서를 읽는데 그 채플실 문을 박차고 이제 들어왔어요. 경찰이 끌고 나간 거예요. 그 모두들 뭐 황당하죠. 그 학교 안에 들어오게 한 것만 해도 상당히 굴욕적이었는데 무슨 예배실을 이것들이 발문을 차고 들어와 가지고 학생을 끌고 간다. 그건 뭐 완전히 그 유린당한 거죠. 그러니까 학생들이 화도 나고 억울하고 정말 기가 막히니까 막 울고 그런데 이제 그런 흥분된 과정에서 그 채플실이 2층으로 돼 있는데 2층에 이제 오영식 목사님은 있었는데 이 양반이 밖이 다 이렇게 적용되니까 막히니까 문 쪽으로 못 나니까 2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. 1층으로. 왜냐면 현장에 자기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2층에 고립되어 있는 것보다 또 자기가 우리보다 1년 선배니까 뭔가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나름대로 뛰어내린 걸 이제 형사들이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저놈도 저놈도 이제 주모자다 하고 데려가 버리고 진짜 뭐 사전에 무슨 협의고 뭐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아주 애매한 양반을 데려가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김현수가 나가갖고 읽다 못 읽은 부분을 읽기 시작하니까 또 들어와서 또 잡아가고 그러니까 뭐 정상씨가 또 그러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이제 호국단 임원들이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난데없이 무슨 기자가 나가서 읽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스스로 걸어 나갔죠. 걸어 나갔는데 뭐 상황은 뭐 다 그렇게 끝났고 나가자마자 뭐 지키고 있다 딱 허리춤 붙들고 데려가더라고요. 갔더니 뭐 우리 약속했던 대로 기본적인 것은 뭐 이영재 목사 제일 먼저 와서 쭉 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북부경찰서에서
저희하고 이제 저희 친구들 참고인으로 와가지고 모두 진술 받고 정말 뭐 진짜 그 당시로서는 억울했고 황당했던 것이 오영식 목사 같은 분이죠. 예, 이게 자기가 관여했다고 하자니 우리들이 그 어떤 순수성에 훼손될 것 같고 뭐 저 선배의 어떤 그 조종에 놀아나 가지고 한 게 돼버리니까 우리한테 못할 짓이고 그러지 않고 안 했다고 하자니 자기는 정말로 의미 없이 들어온 게 되고 그때는 아마 상당히 곤혹스럽고 고민 많이 했었을 거예요. 그 형도. 당일은 뭐 아무튼 그랬었습니다.